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에서 시장 환경 조사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거시, 미시 환경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기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 포지셔닝,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타깃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타깃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참고 비주얼이 포함된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 항상 있죠. 네. 쇼핑센터 자주 가죠? 네. 네. 시장도 가보시고. 시장 좋죠. 재래시장 네. 재밌죠. 이번 시간에는 환경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환경조사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들어맞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면 실제 시장에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쇼핑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래, 저 사람은 자주 오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뭘 사는지, 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몇 층에 주로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민속지향적이라서 그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네. 추적 관찰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조사 중에서 시장 환경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요즘 과연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기업의 이윤을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은 트렌드인데 네. 우리가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너무 네, 독특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시장 환경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역시 아니고 프로젝트 기획 자료 전차시에서 해봤잖아요. 네. 기획 자료를 만들고 동향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되고 분석해서 개발 방향,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를 소비자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환경 조사서 또는 시장 환경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시장 환경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타깃 인사이트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할 때는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수집하는 거죠. 네. 사실적인 것만 수집하고 그 대신 많이 수집하는데 너무 깊이 가질 필요도 없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되 좀 폭넓은 방향으로 수집을 하고 또 편견을 갖지 말고, 그래서 수집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집의 대상이라든지 왜 그거를 수집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또 범위 아까 말씀드렸고, 출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어떤 출처가 가장 좋으냐면 백과사전적,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 또는 신뢰할 만한 곳, 무슨 연구소 또는 국가단체, 어떤 연구 자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칙과 습관에 대한 얘기가 NCS 그 학습 모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를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이렇게 진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국가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런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보시면 연구 자료도 있고 음. 동향 분석 자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소비를 한다면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산업이거든요. 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 외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찾으려면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 능력이라든지 네. 또 검색 엔진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 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어디가 좋습니까? 도서관. 도서관. 그죠? 제일 그리고 뭐 관찰. 아까 찾아다니는 네. 거. 그다음에 사용자들을 모셔서 인터뷰. 그리고 뭐 실제로 불러다 놓고 이 사이트를 한번 써보시라 해서 사용성 테스트 이런 것도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정보 수집에서는 사용자 분석이 또 중요한데 이거는 전 차시에서 했던 페르소나 네. 방법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때 선언된 페르소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러다가 사용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자체도 한번 선언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동향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톡톡 튀는 것 같지만 진지한 면도 있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선언해야 될까요? 진지한 부분이 있다고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걸 다 완성이 되면 그 분석 결과를 시장 환경 조사 보고서에다가 이제 한 줄 또는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2013년부터 한 9년 동안, 5년 동안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에는 이런 흐름이 생겼다라고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이 궁금하시면 역시 그 NCS 학습 모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자 종류, 주 사용자, 부사용자, 숙련도, 경험 요소, 개인 특성 이런 것들을 선언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석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시 환경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 뭐 국제 유가가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웹사이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럼 국책 연구기관에서 그런 걸 연구해 놓은 건 없을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죠.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만 수집을 해서 여기 넣어놔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분석 결과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스팁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환경, 기술적인 거,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인 환경이 다 고루고루 그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분석된 내용을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시장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랑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은 이런데 앞으로 뭐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뭐 어떤 규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을지를 잘 판단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 보고서에 시장 환경 조사 보고서에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내다봤다면 이제 미시적으로 가깝게 이제 좀 분석을 또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3CS라고 해서 소비자, 경쟁사, 자사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도 NCS 모듈에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 또 클라이언트 이외에 또 경쟁자들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관계자들의 상황,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소비자 분석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소비자 분석은 실제로 소비자 요구사항하고 아까 그 먼저 시간에 했던 페르소나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과연 한 번 더 해볼지를 판단하면 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정보를 찾아보고 그 대안적인 평가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 방법 중에는 이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우리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과연 많이 오나 왔으면 어느 메뉴를 가장 많이 보나 이런 거를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모셔서 하는 걸 하게 되면 많아야 30명, 100명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그 컴퓨터 서버의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히트맵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또 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겠고,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네. 이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강점이 있다 뭐 이렇게 그 미시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겠죠.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가고 이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 건지는 그냥 회의하면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만 정리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던 수학 분석, 강점, 약점을 나누는 뭐 기회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선언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긴 분들, 그 회사의 그 클라이언트 기업 내부의 아이덴티티와 서비스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밸류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밸류 매트릭스는 이제 밸류 그 가치를 두고 뭐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서로 반대측에 놓는 거죠. 일종의 수학 분석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언적인 내용을 네 방향에 놓고 그 사분면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역시 질문 없으시군요. PPT는 언제나 항상 곁에 붙어 있군요. 그거는 디자이너라면 네.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친구처럼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시장의 동향 및 이슈, 흐름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번 실습은 밸류 매트릭스를 포지셔닝 하는데 사용되는 밸류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는 실습이고요. 서비스 포지셔닝을 아까 이론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판매될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치시키는 그것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요구사항 정의서라든지 또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회의록, 사용자 정의서. 사용자 정의서 뭐라 그랬죠?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선언해 놓은 거, 네. 그것을 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실습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밸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에 상반되는 가치를 양쪽에 놓고 또 직각으로 만나는 축에다가는 내가 필요한 상반되는 가치를 또 배치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각각의 분면에다가 그 키워드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은 키워드들을 거기다가 매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시장 조사한 키워드들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이 틀에다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에 대한 것도 이제 도출이 되면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위치시킬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는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략보다는 네. 지금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포지셔닝은 어딘데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장 조사, 시장 환경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나온 도출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밸류 매트릭스에다가 배치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 제품은 어느 쪽에 가면 좋겠다 또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정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 환경조사 보고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밸류 매트릭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뭐 진행을 하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질 거고요. 뭐든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만들어 보니까 이 밸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를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죠? 예. 그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은 핵심 단어를 우리가 찾았었잖아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놓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잘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마인드맵이라는 거 이런 기법을 또 도입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손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마인드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컴퓨터 세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밸류 매트릭스 분석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서비스 포지셔닝 및 핵심 가치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각각 상반되는 키워드를 X축과 Y축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치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지금 주영 씨가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스마트 콘텐츠 시장 조사 분석, 그 시장 환경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를 만드는 일이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래서 목차만 보면 뭐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목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니까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했군요. 잘 되고 있고, 그렇죠. 글로벌 전망, 그다음에 국내 전망,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 조사에 다 잘하고 사용자 조사까지 있고. 원래 목차는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목차, 그렇죠. 지금 자료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각화하는 것도 준비가 다 돼 있을 것이고, 이미 그 분석된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 보고서에 이제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목차를 다 선언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보면 목차만 보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겠다. 그 글로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틀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틀을 갖춰서 하면 좋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석사 공부를 한다든지 박사님이 된다든지 하면 논문의 틀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의 틀을 살짝 기대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설득력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갈 내용에 빠지는 것도 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사의 범위라든지 조사의 수행 프로세스는 이제 과정이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아주 구성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콘텐츠라고 하는 것,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또 여기서 내리고 있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어느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 조사 방법은 이런 것이고 이런 절차에 했으니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은 참 좋습니다. 근데 뭐 쓸데없이 정의라든지 특징 이런 거는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런 거는 빼도 됩니다. 목차를 정리할 때 순서가 있나요? 큰 갈래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놀로지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어떤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어떤 것을 나중에 얘기해주고 본론이 뭐고, 큰 틀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중에도 어떻게 도입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은 큰 전망, 시장의 어떤 추세, 동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거시적인 분석부터 미시적인 분석까지. 미시적인 걸 먼저 해주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큰 것부터 선언해놓고 작은 걸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기타 플랫폼까지 다 하고 있네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시장조사 포맷이 이 정도면 뭐 뒤쪽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그 서비스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부분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겠다.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잘 됐고, 후반 마무리에서는 틀림없이 그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타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타깃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심 내용을 함축적이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며, 동향 및 시장 환경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조사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그림 및 도표와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전체 개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긴 텍스트나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 요즘은 인포그래픽화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가공을 좀 더 예쁘게 해서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키워드를, 그러니까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문서에 사용된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들을 큰 글자로 만들어주고, 또 빈도가 적은 거는 작은 글자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용하고, 또 그래프 만들기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래프 만들기 기능이 있죠. 그때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다가 그래프의 유형을 선택하고, 또 칼럼의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주택의 개수, 그러면 이제 집 같은 걸 먼저 그려놓고 그걸 이용해서 적층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도 만들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자료를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또는 데이터들, 수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가공을 잘 하세요.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풀어서 대략적인 추이를 설명하는 정도라면은 그 저작권은 본인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좋은 시대예요. 검색 엔진도 많고 또 검색할 수 있는 그 품질도 많기 때문에 일단 참고 자료로 불러들여서 그것들을 스스로 약간의 가공을 거친다면 아주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스왓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점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솔직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수학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아무리 나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겠다라고 설득하는 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 사실적인 정보가 전부 약점이 되더라도 그 약점을 장점화시켜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에게 그 사람의 정보를 얻거나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분들을 모셔서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요즘은 어떠한 것이든지 아무리 가볍다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기본은 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률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선언적인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그분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는 그 절차까지만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글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합 분석은 프로젝트 전략 수립의 필수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의 내부 요인 상황과 경쟁자와 비교한 강점, 약점, 그리고 자사를 제외한 외부 환경인 기회, 위협의 4가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없애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